최근에 몇몇 보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 대전의 한 여대생 자취방에요. 상습적으로 무단 침입해서 엽기적인 행동을 했던 20대 남성 사건입니다. 근데 이 남성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이 남성이요. 알고 보니까 이 집 말고 다른 데도 막 침입하려다 그랬던 흔적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20대인 남성 A씨는 지난달 한 대전의 한 주택에 침입하려고 하다가 거주자가 소리를 질러서 이게 미수에 그쳤는데요. 네. 이보다 앞서서 지난달 7일부터 한 달간 3번이나 대전에서 자취 중인 여대생 B씨의 집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들켰냐면요. 여대생 B씨가 집에만 오면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고 또 세탁기를 돌리고 나갔는데 집에 오니까 세탁기 전원이 꺼져 있어서 너무 이상했대요. 그래서 이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누군가 침입했다는 것을 파악한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 침입자인 A씨는 회사원으로 밝혀졌는데 여대생의 자취방 앞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 삼아서 창문에 올라가고요. 또 방범창 사이 30cm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서 뭐 립밤이라든지 음료수 이런 것들을 훔쳐 나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올 때는 이 여대생의 집 현관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 들어갈 땐 창문, 나올 땐 현관 나왔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범행 장면을 보면서 한번 배 교수님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볼게요. 자, 창문 철창 사이로 이제 문을 엽니다.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몸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뭐 30cm, 40cm 이거밖에 안 되는 틈으로 이제 몸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유롭게 들어가긴 하는데 저게 한 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뭔가 좀 계획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침입 범죄 중에서도 저런 침입 범죄는 실제로 이 정도 선에서도 사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런 형태의 침입, 상습 침입 범죄자들은 기본적으로 범죄학에서는 성범죄로 봅니다. 왜냐하면 스릴형 성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를 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스릴을 느끼는 성범죄 유형의 스릴을 느끼는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리부터 들어갈 때 머리만 들어가면 됩니다. 보통 이 정도 선도 조금 더 제 기억으로는 네. 제가 다른 범위는 좀 더 들어갔는데 저런 범위는 손을 쓰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씁니다. 악력을 쓰는 거죠. 예. 잘 보시면 저 부분을 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근데 지문은 신경 쓰도 않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왜요? 왜냐하면 저 부분에서는 이게 일종의 스릴형 범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증거를 남겼다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은 변기를 뚜껑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의도적인 겁니다. 사실 영역을 과시하는 거기 때문에. 영역 과시요? 예, 영역 과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퇴행적 범죄 중에 동물들이 자기 영역에 소변을 놓고 가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방식. 아주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물품 음란증도 있죠. 속옷을 가져가고 다른 방식의 어떤 물건을 가져가는 방식. 두 가지가 겹쳐 있는 방식. 물품 음란증과 공간 음란증이 같이 엮여져 있는 형태의 성범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볼 수 예, 있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거를 성범죄로 처리할 방법이 우리나라 법책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침입 범죄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네. 예, 그게 이제 우리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피해 여대생 정말 고통이 극심했을 것 같거든요. 심적으로요.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변기 커버 올라가 있고 창문은 제가 열었던 방향 반대로 돼 있고 세탁기 예약을 돌리고 나갔는데 그게 꺼져 있는 거예요. 배 교수님, 일단은 뭐 변기 커버 올리고 일단 뭐 세탁기 전원 꺼는 의도, 뭐 아까는 뭐 성범죄 약간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 자체의 의도, 다른 의도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왔다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에 저 안에 이제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있는 시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직접적인 성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 시간에 침입해서 성범죄를 했겠죠. 네. 근데 정확히 저 범죄는 저 피해자가 나간 후에 바로 침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직접적인 성범죄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 자체가 성범죄인 거죠. 뭐 여성 속옷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 뭐 이런 의도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명이 되는 거죠. 그냥 물품 음란증이라고 보통 물품 음란증.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쓰는 여러 가지 속옷이라든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을 저 안에서 뭐 좀 그렇지만 발라보기도 하고 뭐 죄송합니다 입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다시 놓고 갑니다. 그래서 물품 음란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장 도착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게 있군요.
일단요, 뭐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요. 뭐 지금 보면은 입술 바르는 립밤, 그 음료수를 훔쳐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자기가 같이 씀으로써 자기가 그 공간을 소유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입장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저거는 성적 도착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제 피해 여성이요 집을 나간 지 1, 2분 뒤에 바로 이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굉장히 그 피해 여성을 좀 오랜 기간 관찰을 했다고 봐야 돼요. 관찰했다고 보면 됩니다. 뚜렷이 관찰하고 행동 패턴을 보고 들어간 뒤에 바로 한 다음에 이게 보통 이제 후각에 들어가고 있는 그 이제 후각도 심각한 범죄자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채취가 사라지기 전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 그 범죄에서는 흔한 유형이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는데 저런 형태의 범죄가 약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이 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면서 저렇게 침입하는 형태의 성도착증 범죄자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장가 기자, 제가 이 남자라도 저런 피해 받으면 네. 솔직히 무섭고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피해 여학생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도 지금 프로파일러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란 게 네. 채취가 사라지기 전에 들어간다는 말 듣고 정말 지금 방금 소름이 돋았는데요. 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반지하에서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 무리가 저희 집하고 저희 집 창문하고 네. 이 담벼락 사이에서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여름에도 이렇게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 다리가 아른아른 거리니까 그것도 무서웠고 저기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다가도 한 번씩 위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어떨까 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런 이제 무서움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아예 집에 침입을 해서 피해를 당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죽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 여학생은 사건 이후에 주거지를 옮겼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이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계속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건이 많이 있나 봅니다. 네. 이 범인이 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양진 변호사님, 이 남성 혐의 인정했나요? 이 남성은 모든 범행에 대해서 이제 시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명확하게 하는 것은 나는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라는 물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여성이 집을 떠나는지 이렇게 지켜보다가 떠나자마자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범행을 한 것인데 이게 안타깝게도 스토킹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으로 인정이 되려면 지속해서 반복적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남성의 범행 행태를 보면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타겟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 이 사람의 집에 가서 뭘 훔쳐오면 그 다음엔 다른 집 가고 다른 집 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특정 다수를 이런 범행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스토킹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네. 일단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또 다른 사실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수사기관에서 잘 좀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교수님, 일단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 주장이죠. 네, 본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그래도 강력하게 성범죄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프로파일러들이 보통 이런 데 개입하는데요. 이럴 때 개입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면담을 하고 보통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삥 돌아가면서 해다가 한 대여섯 번째 다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패턴을 쫓아서 가는 거고 반드시 이런 범죄자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물품이라 이런 것들을 반드시 어느 곳에 보관해 놓습니다. 그걸 찾는 것이 핵심인데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경우에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성적 목적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실제로 검찰이나 이제 이 판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더 확장시켜서 왜냐하면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뭐 범죄의 어떤 사법 시스템의 한계가 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범죄를 다루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은 성적 목적이 있는데 문제는 증거상으로는 사실은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근데 문제는 피해자들은 엄청난 공포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여러 피해자들이 이 범죄자한테 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하게 좀 처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뭐 다들 공감하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